네, 안녕하세요. 평가사가 되자의 안평가사입니다. 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직장인이면서 1년 10개월 만에 합격하신 최종호 평가사님을 모시고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종호 평가사님 인사하시기에 앞서서 저는 최종호 평가사님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저는 직장인으로서 1년 10개월 만에 합격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호 평가사님 만나서 진짜 직장인으로 합격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전에 공부를 하진 않았었는지 그리고 정말 1년 10개월 만에 합격을 한 게 맞는지 이런 것들 낱낱이 파헤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최종호 평가사님 네. 소개 먼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29기 최종호 감정평가사입니다. 네, 평가사님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직장 다니시면서 공부하신 게 정말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합격 통보 받고 회사를 퇴사하셨나요? 예, 학교 통보 받고 한 달 정도 더 일하고 이제 평가법인으로 넘어갔죠. 아, 1차 합격 통보가 아니라 2차 합격 통보가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1년 10개월 공부한 거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 전에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으신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없고요. 실질적으로는 1년 10개월보다 조금 더 짧아요. 과정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1년 네. 10개월도 겸손한 거다? 아, 그렇죠. 네. 대단하십니다. 평가사님,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평가사님, 일단, 학교와 전공, 그리고 IQ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솔직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아, 네. 학교는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전공했고요. 그다음에 IQ는 사실 검사 안 해봐가지고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서울에 있는 한 소재 학교 정도 다니는 수준이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학점은 몇 점이셨나요? 졸업할 때가 한 3.6 얼마였는데 저희가 4.5 만점이거든요. 통보했는데. 네. 그렇구나. 평가사님, 그 회사 다니시다가 어쩌다가 평가사를 준비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아, 네. 저는 원래 이제 건설사 쪽에 사기업에 한 7년 정도 재직을 했고요.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다 비슷하겠지만, 사기업에 다니시면은 어느 정도 불안정감이 좀 있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이 회사 다닐지 모른다. 그래서 저는 최종 목표는 이직이었고, 이직을 위해서 공기업 좀 준비하는 거랑 이제 평가사 준비하는 거 양쪽으로 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기업 관련된 스펙 미리 준비해 놓고, 이제 평가사랑 좀 시험 겹치는 부분들이 회계나 경제에 있었으니까 그런 거 좀 듣기 위해서 평가사 쪽 시험 준비하다가 그냥 이제 평가사 쪽 시험을 계속 준비를 그냥 쭉 눌러앉으면서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평가사님은 그 자격증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혹시 평가사를 굳이 준비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무래도 그냥 도시공학과 쪽이고 건설사 쪽이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거 중에서 그나마 따면은 직접적으로 나한테 직업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감정평가사 쪽이 거의 유일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평가사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회계사나 그런 세무사? 로스쿨, 네. 세무사 이런 거는 생각 안 하셨어요? 회계사는 좀 나이가 좀 젊어야지만 된다 이런 좀 선입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세무사 쪽은 생각보다 페이가 좋지 않다라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있었고요. 로스쿨은 일단 로스쿨 가면은 모든 거 다 접고 회사나 이런 거 그만두고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안 했죠, 그쪽은. 그러면은 공기업이랑 평가사 둘 다 되면 뭐 하려고 그러셨어요? 원래는 공기업 되면은 평가사 자격증도 마저 따야겠다 원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인지 이제 공기업들이 한 예비 합격 정도에서 다 끝나가지고 될 뻔했다가 다 안 돼서 이제 올인했죠, 평가사 시험에 마지막에는. 네, 평가사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이거를 선택하시면서는 뭘 기대하면서 이 시험을 선택하셨나요? 제 생각에는 그 당시 시험 준비할 땐 그 생각이 강했어요. 이게 월급쟁이로 산다는 게 직업이 없는 거거든요. 내가 뭘 하는지가 회사가 나를 어디다 갖다 놓느냐가 내가 하는 일이 되는 거다 보니까 직책은 있는데 직업이 없다. 그래서 저는 직업이 있어야지만이 좀 오래 먹고 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직업을 갖고 싶어서 사실은 이 시험을 선택을 해서 더 공부를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으로 시험을 준비하셨고 제가 또 하나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이제 여기 수험생 방이나 이런 데서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은 1차를 합격하고 이제 퇴사를 하시고 2차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일반적인 생각들은 이 회사 다니면서 2차 붙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대부분 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평가사님 여기 앞에 앉아 있지만 저는 여전히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는
안 된다 쪽에 가까워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회사 다니면서 준비할 생각을 하셨나요? 글쎄, 그 당시에는 사실 어렵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주변에 되게 오래 준비하신 분도 있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해도 되나 약간 망설이기는 했는데, 한 일주일 고민했던 것 같고요. 그냥 해보자. 사실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해보고, 안 되면 또 그때 생각하자. 이런 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회 같은 것도 온라인 듣고 이렇게 하긴 했어요. 설명회들 다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전업으로는 안 되고, 2차 시험은 뭐 한 몇 년 정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들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합격 수기도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한 개 봤는데, 한 개밖에 안 읽긴 했는데, 매일 8시간씩 공부를 했다. 그렇구나. 남의 얘기지. 나는 그냥 내 길을 가겠다. 그래서 일단 해보고 생각해보자라고 해서 그냥 하게 됐고, 생각보다는 해보니까 그냥 할만해서, 네. 그래서 그냥 쭉 했습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시험을 일단 이렇게 준비하셨다라는 걸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러면은 요거 여쭤보고 싶네요. 네. 대부분의 분들이 평가사님 같은 생각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일단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이거는 99.99 정도의 99.99%의 분들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다가 대부분 못해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뭐 이게 잘못됐다 이런 타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왜냐면 회사 다니고 퇴근하면 너무 힘들고, 그리고 뭐 내 어떤 체력과 어떤 여러 가지 뭐 회사 사장, 나를 둘러싼 뭐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것들 때문에 꾸준히 하기가 정말 힘든데, 평가사님은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 영향이 없으셨나 봐요. 그냥 뭐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더니 되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너무 이렇게 제가 쉽게 표현한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도 그 당시는 굉장히 절실했거든요. 일단 나가야 된다. 오죽하면 이직이 목표였겠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나가야 된다는 게 가장 컸고, 그러면 뭐 이렇게 공기업 같은 거는 면접이다 보니까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시험은 내가 어떻게든 하면 된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시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시험은 공평하니까 여기는 내가 진짜 나의 절실함 끝까지 해보자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웬만한 절실함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이게 일 끝나고 와서 공부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네, 진짜 절실했다. 그쵸. 조금 그쵸. 이래야죠. 네, 뭐 그냥 한번 해보자. 약간. 진입은 좀 쉽게 하고, 네. 끝까지 갈 때는 진짜 절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 그럼 생각해보시면은, 제가 듣기에는 일단은 여기는 나가야 된다. 필사적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네. 이 직장 전 동료분들이 보시진 않겠죠. 네. 보지 말기를 제발. 필사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너무나도 절실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근데, 뭐 그게 확실하면은 사실은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왜냐면 무조건 그만둬야 되는 거면 그만두고 배수진을 치고 시험을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뭐 사람 성향의 차이인데, 이제 배수진을 치고 뭐 잘 된다 이러면 좋은데, 저는 그 리스크를 좀 지기가 힘들었어요. 그냥 좀 돈도 그렇고, 누가 나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벌어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모든 걸 복불복에 걸듯이 다 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딱 진입할 때 조금 해보고,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든 절실하게 해보고, 만약에 뭐 조금 아슬아슬하게 안 된다거나 그러면 조금 여기서는 회사를 그만두고 승부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그만둘 수도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 당시에는 그만둘 생각은 끝까지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개인의 사정과 개인의 성격상 알겠습니다.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시기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선생님, 처음에 진입할 때 몇 월이셨나요? 제가 진입할 때가 16년 9월 추석 끝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 9월이 추석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이게 솔직히 직장인이니까 시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1, 2차를 동시에 준비할 수는 없어요. 1차만 올인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3월에 딱 보고 그거 합격하고 나서 바로 2차만 올인하는 식으로 들어갔었고요. 그러면은 평가사님 1차 기간이 9, 10, 11, 12, 1, 2, 6개월 동안 하셨네요. 그리고 2차를 1년 정도 하신 거고. 자, 그럼 이거 여쭤볼게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뭔가 불안감에 쫓겨요. 그래서 2차를 미리 해놔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그 2차를 같이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그 1차와 2차의 밸런스가 무너지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는데 평가사님은 그런 2차를 그래도 경험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없으셨어요? 저는 워낙에 늦게 시작했으니까 보통 3월에 시작하는데 9월에 시작하니까 그랬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고 3월 달부터 시작했다면은 고려는 해봤겠죠. 그때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자 1차 공부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평가사님은 제가 보기에 직장인이시기 때문에 1차 공부를 얘기하기 전에 하루 일과부터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그 당시 제가 다닐 때는 52시간이 그렇게 통용되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좀 나아가지고 일찍 퇴근하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보통 한 7, 8시 정도에 퇴근하고 그리고 간단히 밥 먹고 공부 시작하면 한 9시 정도? 한 8시에서 9시 정도 시작을 했고 맨 초반에는 회사 근처 이제 독서실에 잠깐 갔어요. 거기 가서 하다가 나중에 2차 중반 좀 지나면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자취방 얻어가지고 퇴근하자마자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공부하고 새벽 2시쯤 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7시 7시 반쯤 정도 일어나가지고 씻고 이제 8시까지 출근하고 뭐 이런 식이었죠, 옛날에는. 벌써 좀 뭔가 범상치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럼 그 당시에 뭐 여자친구가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뭐 반대나 그런 뭐 이런 걸로 좀 힘들어 하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그때 여자친구가 이제 지금 와이프고요. 와이프가 많이 도와줬죠. 그래서 같이, 주말에는 같이 공부해주고, 카페 가서 같이 앉아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는 많이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네, 좋네요. 많이 도와주시고. 자, 그러면은, 처음에 일단 2차 하시기 전에 1차 공부할 때는 8시, 9시쯤부터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되게 늦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직장인으로서 공부하려면 하루에 뭐 4시간 해야 되니까 한 6시 딱 끝나가지고 한 1시간 밥 먹고 빨리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늦었네요. 그러면 이제 8시, 9시부터 뭐 어떻게 한 새벽 1시, 2시 정도까지 하는 거고요. 1차 준비할 때는 보자. 일단 1차가 기본적인 양이 좀 많이 되잖아요. 기본 내용 들을 것도 5과목이나 되고 하다 보니까 진짜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냥 지하철 왔다 갔다 하면서도 듣고 우리 1차 준비가 제가 기간으로는 6개월인데 그 중간에 미국도 한 10일 갔다 오고 저기 뉴질랜드도 휴가 때문에 한 10일 갔다 오고 지방 출장도 한 3주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정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그냥 아침 출근길 퇴근길 지하철에서 강의 듣고 독서실 끝나고 가서 조금 강의 듣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평가사님 체력 좋으신 편이세요?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약하죠. 운동도 많이 안 했고. 그렇게 사실 체력이 막 좋아 보이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 체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회사 끝나고 나면 짐 빠져가지고 사실 딱 집중하려고 그러면은 막 그 토할 것 같은 느낌? 막 정말 그 막 지하철에서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은 막 그 어지럽고 그런 느낌 혹시 없으셨어요? 졸리고 힘든데 근데 이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하려면은 일단은 오전이나 오후 그러니까 직장에 약간 소홀할 수밖에 솔직히 없어요. 밤에 공부를 하니까 오전에 가서 약간 피곤하니까 멍하니 있다가 오후쯤 깨면서 저녁 때부터 컨디션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이해가 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자, 9월. 자, 그럼 이 시험을 일단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장 먼저 한 거, 정보 수집.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사실 정보가 거의 없이 했어요. 뭔가 뭐 S 플러스가 있었다 이런 것도 몰랐고 사실 학원이 뭐가 있는지도 몰랐고 뭐 이렇게 주로 푸시는 뭐 기본서, 패스, S 플러스 그런 거가 있는 것조차도 몰랐고 진짜 그냥 학원 몇 개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거기서 설명회나 이렇게 사이트 보고 좀 깔끔하다, 가격 괜찮네 그런 거 들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그 학원이 중간에 망했는데.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학원이나 이런 거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뭐 다 비슷하겠지 하고 수업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도움이 크게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정보는 사실 혼란스럽게 해요.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건데, 내가 알아서 할 수 있게끔 그냥 도와주는 거지, 학원에 목매면 사실 안 되거든요. 특히나 2차 시험 같은 거는 전문직 시험인데, 내가 알아서 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는 조금 저도 공감합니다. 네. 뭐냐면은 그 전문직이라는 거 자체가 판단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제가 어떤 걸 선택해 본 적이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 그냥 좀 뭐 아무거나 하고 밥도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네. 약간 이런 편인데 전문직을 따면
굉장히 항상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스스로. 1.1인지 1.05인지 이걸 계속 판단을 해야 돼요. 맞아.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학원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개인의 판단력을 기르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뭐 그렇습니다.